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무려 8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올감할 줄은 몰랐습니다. 큰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단 한 사람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10년 넘게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던 제 삶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순간이었죠. 정말이지 남편이란 사람의 숨소리조차 역겨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제 얘기에 공감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많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께도 용기를 드릴 이야기가 될 겁니다. 25살, 사회생활 시작한 지 겨우 2년 차였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 상사였던 남편을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죠. 8살 차이 처음엔 그게 든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이상한 신호가 있었죠. 예단도, 살림살이도 전부 제가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린애한테 정들어서 도움은 단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집은 명절에 대충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일을 시작해야 했고 명절 아침이면 새벽 5시 시어머니가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기름 냄새를 맡으며 식구들 아침 식사 준비와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10년. 저는 어린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시댁 식구 전부 제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같은 또래인 시누이마저도요. 저는 그저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더 부려먹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년 만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늘 아무것도 모르는 애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는 여전히 세상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니? 엄마가 해줄게. 쉬어라. 하지만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얘는 사회생활도 얼마 안 해봐서 예의도 몰라. 집안일도 당연히 서툴고 말이지. 이런 말을 제 앞에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엄마한테 더 잘해. 엄마가 널 걱정하시잖아. 서운해하시면 안 되잖아. 네, 결국 모든 건 제 탓이 되는 겁니다. 전화도 문제였어요. 제가 일부러 안부 전화를 드리면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자신감도 없고.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벌써 팀장까지 하는데 부인이 이렇게 소극적이면 어떡해? 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친척 경조사, 명절 제사까지 제가 앞장서서 다 챙겨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나이 어리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젊은 사람이 발품 팔아야지. 이게 늘 따라붙는 시어머니의 말이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시누이였습니다. 저보다 겨우 3살 많을 뿐인데도 언니는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한테 지시만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그냥 하녀일 뿐이구나.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저는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왜냐면 그게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언제나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젊은 나이에 벌써 팀장까지 됐어. 그런 훌륭한 남자를 어린 나이에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인 줄 알아?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너처럼 나이 어린 애가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경험도 없으면서.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는 처음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저는 하루하루 숨이 막혔습니다. 더 답답한 건 남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나이는 어려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그래도 내 복이 좋아서 착한 사람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남편은 완전히 착각했죠. 여보, 엄마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데. 나이 차이도 이해해 주시고 항상 고맙다 그러시잖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뻐한다는 그 말 저는 단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늘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다. 경험이 없으니 서툴다. 남편이 믿는 예뻐하는 며느리는 제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이었어요. 저는 매일 시어머니의 칼날 같은 말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독감에 걸려 40도 가까운 고열이 났던 추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발 쉬라고 했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이 감기 하나로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니? 나 젊을 때는 아파도 이랬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나 진짜 아파.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제발 오늘만 도와줘. 근데 남편의 대답은 더 가혹했습니다. 여보야, 약 먹었잖아. 조금만 참고 해. 늙은 엄마 혼자 명절 음식 다 할 수는 없잖아.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픈 아내보다 엄마 눈치가 먼저인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열제를 억지로 삼키고 비틀거리며 부엌에 섰습니다. 칼을 잡은 손은 덜덜 떨리고 눈앞은 아득해졌는데 시누이는 그 장면을 지켜만 보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 너도 언젠가 며느리가 되겠지. 똑같이 당해봐라. 속으로 수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위치는 단순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아파도 괜찮다. 며느리니까 힘들어도 당연하다. 젊으니까, 며느리니까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이 집의 모든 고통을 정당화하는 핑계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명절 제가 부친 전이 조금 두껍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아직까지도 전을 이렇게 붙이면 어떡하니?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몇 년을 해도 늙지를 않네. 우리 아들이 이런 음식 먹으면 어떡해.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는데 남편은 더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좀 더 신경 써서 해봐. 엄마가 가르쳐 주실 때 제대로 배워. 시누이도 거들며 방에서 TV를 보다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언니가 배워야 하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세 사람 모두가 저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영원히 제약일 뿐이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저는 늘 똑같은 말을 들어야겠죠.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배워서, 나이 어려서, 철이 없어서. 밤마다 혼자 울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린 게 죄입니까? 왜 며느리라는 이유로 더 완벽해야 하고, 왜 나만 더 많이 참아야 합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나이는 어려도 열심히 하려고 하네. 우리 아들 보기 좋아. 하지만 정작 제게는요, 격려 한마디 없이 매일같이 지적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현실이 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차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5살. 하지만 여전히 시댁에서는 저를 어린 며느리 취급했습니다. 전 붙이던 제 손에 뜨거운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는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젊은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 나 젊을 땐 화상 입어도 참고 일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나약하니? 그 말이 가시처럼 꽂히기도 전에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좀 더 강해져야지. 나이 30 중반이 됐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시누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맞아. 언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더 의젓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한테 짐 되면 안 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10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팡 하고 터졌습니다. 젊을 때는 어리다고 무시하더니 나이가 들자 아직도 부족하다며 또 깎아내리는 사람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합니까?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입에서 그동안 삼켰던 모든 말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이제는 정말 못 참겠습니다. 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결혼했을 땐 너무 어리다고 지금 30 중반이 돼도 여전히 나이 타령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어리다고 더 많은 일 시키고 며느리니까 더 완벽해야 한다고 몰아세우고 젊으니까 체력 좋다며 아파도 참으라 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아프면 안 됩니까? 며느리는 힘들면 안 됩니까? 그리고 당신, 남편을 향해 8살이나 많은 사람이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어머니랑 같이 나이 타령이라니.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 후배였던 아내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됩니까? 나이 어린 아내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당신은 제일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신우이를 향해 언니라면 동생 며느리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많다는 이유로 가르치는 척만 하고 정작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10년 동안 저 혼자 모든 걸 떠안고 버텼습니다. 그 외로움과 모욕감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히 해야 했던 10년.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을 줄은 몰랐다. 나는 그저 부족하면 더 배우라는 뜻이었는데. 솔직히 나이 차이 나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나도 몰랐어. 정말 미안하구나. 남편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8살이나 많은 남편으로서 더 배려하고 보호했어야 했는데 나는 늘 엄마 뒤에 숨어버렸어. 늘 당당하던 시누이조차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이 차이 난다고 너무 쉽게 무시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순간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10년 동안 어린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건 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아 저를 함부로 대했던 그들의 태도, 그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제 자리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 나이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10년의 서름이 눈 녹듯 풀려갔습니다.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니까 내가 더 챙겨줘야 하는 건데 미안했어. 그 한마디와 함께 이제는 집안일도 함께합니다. 명절 때도 며느리니까 해라가 아니라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시누이도 달라졌습니다. 언니가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챙겨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더 이상 나이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 아내 가족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낸 순간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이 며느리라는 이유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목소리를 내는 순간 세상은 바뀝니다. 지금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명절 준비도 이제는 다 같이 하고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참 의젓해졌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존중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남편도 이제는 든든한 남편이 돼주었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부부가 잘 사는 법을 이제야 알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저를 웃게 만들었죠.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젊은 며느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 잘 버텨왔어.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이혼을 각오하고서라도
큰 소리를 낼 걸 말이죠. 그랬다면 제 20대와 30대 초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곧 길어도 너무 긴 추석이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엄마들, 며느리들 스트레스에 머리가 지끈거릴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은 시댁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현실.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늘 지치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엄마니까. 가족을 지키는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번 추석도 끝내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며느리들, 모든 엄마들. 이번 명절 부디 너무 혼자 아프지 말고 조금은 스스로를 먼저 챙기며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비타민이에요. 안 누르면 결핍 증상 옵니다.